며칠 전이 발렌타인데이였는데 다들 초콜릿은 드셨나요? 저는 깜빡하고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혹시 초콜릿이 의외로 비건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비건 초콜릿에 관해 전해드릴 건데요. 초콜릿에 어떤 성분이 있길래 비건이 아닌지, 그렇다면 비건 초콜릿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구매하실 수 있는 다양한 비건 초콜릿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건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굿모닝 비건입니다. 비건 초콜릿이라고 하면 아직은 생소한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비건 초콜릿은 동물성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초콜릿을 말합니다.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초콜릿에는 부드러운 맛을 위해 우유, 분유와 같은 동물성 원료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예시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초콜릿들의 원재료를 보여드릴게요. 가나 초콜릿의 원재료를 보면 전지 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우유 함유라고 써놓은 걸 볼 수 있죠. ABC 초콜릿도 혼합 분유가 들어있습니다. 허쉬 초콜릿에도 탈지 분유가 들어가 있네요. 가끔 분유 없이 유지방이나 유당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우유에서 나온 성분이기 때문에 동물성 원료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유나 분유 혹은 유당, 유지방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보고 비건 제품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이 안 들어간 제품 중에서도 비건이 아닌 제품들이 있습니다. 초콜릿 표면에 광택을 내는 셸락 성분도 동물에서 추출될 뿐만 아니라 질감을 부드럽게 하는 유화제도 달걀에서 추출할 경우 비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피코크에서 나온 초콜릿인데요. 원재료를 보면 우유, 분유, 유당과 같은 성분이 없어서 얼핏 보면 비건 제품 같지만 유화제라고 쓰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시틴의 경우에는 동물성일 수도 있고 식물성일 수도 있는데요. 이 노브랜드 초콜릿의 경우를 보면 해바라기 레시틴이라고 쓰여 있죠. 이 경우에는 식물성 레시틴입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피코크 제품은 자세히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비건이다 아니다를 성분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통사에 문의해본 분에 따르면 원재료 중 동물성 재료가 포함되는지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른 제품 하나를 더 보면 이 제품도 어쩌다 보니 피코크 제품인데요. 원재료명 끝에 보면 피막제라고 쓰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뒤에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조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지 않으면 원재료만 보고는 비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제품에 동물성 성분이 들어갔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비건 제품일 경우 비건 인증 마크가 찍혀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비건 인증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도 점점 비건 인증을 받은 초콜릿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국내 최초 비건 인증기관으로 인정한 한국비건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쇼코아틀리에는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밥순우가 개발한 초콜릿인데요. 원재료를 보시면 레시틴 옆에 친절하게 대두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위에 쓰여진 코코아 버터의 경우 버터라는 것 때문에 동물성 성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코코아 버터는 카카오씨에서 얻은 크림색의 식물성 지방입니다. 비건 초콜릿이 우유와 분유 없이도 초콜릿의 풍미를 재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코코아 버터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비건 초콜릿의 성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비건 초콜릿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비건이 아닌 초콜릿들의 성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유지인데요. 이름부터 식물성 성분인데 뭐가 문제지 싶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비건 제품을 찾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건강상의 문제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비건인들이 식물성 유지라 불리는 파뮤의 사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뮤가 왜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파뮤는 기름야자에서 추출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파뮤 소비량이 늘면서 27만 제곱킬로미터의 원시림이 파괴되고 그 자리가 기름야자 나무 단 한 종으로 채워졌다고 해요.
이 사진은 밀림을 밀어낸 자리에 기름야자 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40년간 오랑우탄은 그들의 서식지를 75%나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유, 분유, 동물성 레시틴뿐만 아니라 파뮤 또한 포함되지 않은 비건 초콜릿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시중에서 구매하기 쉬운 이마트 노브랜드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과 자이언트 초콜릿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프랑스의 나트라라는 회사에서 제조된 제품인데, 나트라는 카카오 산업에서의 아동 노동력 착취에 반대하는 ICI라는 국제기구에 참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밀크 초콜릿에는 전지 분유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벅스 로고 코인 다크 초콜릿입니다. 스타벅스 코인 초콜릿은 은색과 금색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금색이 비건 초콜릿입니다. 귀여운 틴 케이스 안에 스타벅스 사이렌 로고가 새겨진 동전 모양의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마루 초콜릿입니다. 이 초콜릿은 무려 국제 초콜릿 어워드에서 베스트 다크 초콜릿 부분 메달을 수상했다고 해요. 특이하게도 베트남 초콜릿인데 만든 사람은 프랑스인인데요. 프랑스의 두 청년이 베트남에 갔다가 카카오 농장들을 보고 왜 베트남에 카카오 농장은 있는데 베트남 초콜릿은 없는지 의문을 갖고 산지에서 완제품까지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이 초콜릿은 생산자들과 비교적 동등한 파트너로서 제조하는 공정무역 초콜릿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번째는 누카오입니다. 누카오는 성분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누카오바 하나가 소비될 때마다 사막화 지역, 세계적 빈곤 지역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요. 이외에도 흙에 분해되는 생분해성 포장지를 사용하고 공정무역을 통해 농민들의 공정한 노동 조건에도 주의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헤이즐넛, 화이트 크런치, 라즈베리 등 7가지 다양한 맛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이트 소사이어티 초코볼입니다. 몰티저스처럼 동그랗게 생긴 초코볼인데요. 가운데에는 튀김살이 들어있다고 해요. 포장지가 귀여운 데다가 지퍼백 형태로 되어 있어 아주 편해 보입니다. 이 제품도 아동 및 노예 노동에 반대하는 공정무역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맛은 오리지널과 솔티드 초콜릿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비건 초콜릿은 비고 초콜릿입니다. 비고는 독일 브랜드인데요. 유기농 공정무역을 모토로 하며 연간 수익의 10%를 NGO에 기부한다고 해요. 종류는 통 헤이즐넛이 들어있는 미니 헤이즐넛 초콜릿바, 견과류와 베리가 톡톡 씹히는 다크 너츠 앤 베리, 간편하게 소포장된 비고리노까지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미니 헤이즐넛 초콜릿바의 경우 최대 비건 커뮤니티 비바에서 선정한 25주년 기념 최고의 제과 제품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요. 우유를 안 넣고도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맛이 나서 깜짝 놀랄 정도라고 하니까요.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총 7종류의 비건 초콜릿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비건 초콜릿이 많은데 시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대부분의 비건 초콜릿들이 단순히 채식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지향한다는 것 느끼셨나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까지 건강한 비건 초콜릿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